30. 무서운 눈보라는 정거장 모퉁이 뒤에서 몰려와서는 째는 듯 휘파람 소리를 지르며 열차의 바퀴 사이와 구내의 기둥 뒤를 휘몰아치고 있었다. 차량들과 기둥과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쪽 면에 흠뻑 눈을 뒤집어 썼으며 또 그것은 갈수록 점점 더 심하여졌다. 한순간 눈보라는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이윽고 다시 기승을 부리며 달려드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극악스러운지 도저히 그냥 버티고 섰을 수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도 한편에서는 웬 사람들인지 흥겨이 무슨 말을 주고받기도 하고 플랫폼에 널빤지으로 삐걱삐걱 요란스런 발자국 소리를 내며 간단없이 큰 문짝들에 여다대면서 이리저리 부산스레 뛰쳐다니고 있었다. 꾸부정하니 허리를 굽힌 사람의 그림자가 언뜻 안나의 발밑을 지나갔다. 그러자 무쇠를 두드리는 마치 소리가 울리었다. 전부를 주오. 맞은편의 음산한 어둠 속에서 성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리로 오십시오. 28호입니다. 하고 다른 목소리가 외치더니 전신을 온통 뒤싸맨 데다 눈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이 엿보였다. 웬 신사 두 사람이 담배를 입에 붙여 물고 안나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신선한 밤 공기를 실컷 마실 양으로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차간에 오르려고 마프에 질렸던 손을 빼어 승강구의 쇳대를 붙잡으려는데 불쑥 군인 외투를 입은 사나이가 바로 그의 곁에 나타나 흔들거리는 등불을 가리웠다. 안나는 얼핏 돌아다보고 곧 우론스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군모의 체양에 손을 가져다 대고 인사를 하면서 우론스키는 안나에게 무엇 소용되는 것은 없는가, 자기로서 해드릴 만한 일은 없는가 묻는 것이었다. 안나는 퍼거나 오랫동안 아무 대답도 없이 말끄러미 그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리하여 우론스키가 어둑시그레한 그늘진 곳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그의 얼굴이며 눈에 나타난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적어도 안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다. 그것은 어젯밤 안나에게 그처럼 강한 작용을 일으킨 그 공순한 황홀에 넘친 표정이었다. 내게 있어선 우론스키란 사나이는 도처에서 만나는 수많은 평범한 젊은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 며칠 동안 안나는 이렇게 속으로 되뇌인 것이 한두 번만 아니었고 또 방금 이자도 그렇게 혼자 중얼거린 터였지만 지금 뜻밖의 그를 만나자 첫 순간 환희에 찬 자랑의 감정이 그를 휩싸는 것이었다. 어째서 여기에 왔느냐고 안나는 우론스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마치도 그가 저는 당신이 계신 곳에 같이 있으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하고 입 밖에 내어 말한 것이나 다름없이 안나는 그것을 번연히 알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이 차를 타신 줄은 몰랐군요. 무엇하러 가시는 걸까요? 승강구에 쇳대를 잡으려던 손을 내리우며 안나는 말하였다. 그런데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기쁨과 활기가 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이었다. 무엇하러 가느냐고요? 하고 상대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우론스키는 되뇌었다. 당신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당신이 계신 곳에 같이 있으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말하였다. 그렇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로 이때의 바람은 끝내 장애물을 극복한 듯 차량의 지붕에서 눈가루를 휘뿌리며 웽그랑 떨어져 나간 무슨 양철판을 두들겨 대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서는 기관차의 서글픈 기적소리가 음침하게 울리었다. 그런데 이 스산한 눈보라가 안나에게는 지금 한결 더 아름답게만 생각되었다. 우론스키는 안나의 마음이 바라던 것, 그러나 니성으로서는 두려워하던 바로 그것을 말한 것이었다. 안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우론스키는 안간힘 쓰는 고투의 빛을 보았다. 제 말이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면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그는 공순히 사과를 하였다. 그는 예절있는 정중한 태도로 이렇게 말한 것이었으나 그러면서도 한편 그 어조가 너무나도 확고하고 고집스러워 안나는 한참 동안이나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그건 좋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진정 훌륭한 분이라면 지금 하신 말씀은 제발 잊어버려 주세요. 저도 그걸 잊어버릴 테니. 하고 드디어 안나는 말하였다. 당신이 하신 단 한마디 말씀도 단 하나의 동작도 저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려. 아이, 그만하세요. 실없는 말씀을. 뚫어지게 이 편을 쳐다보는 우론스키의 열화 같은 눈초리 앞에서 자기 얼굴에 근엄한 표정을 지어보려고 헛되이 애를 쓰면서 안나는 부르짖었다. 그리고는 차디찬 쇳대를 붙잡고 층대를 올라가 황급히 객차 입구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이 비좁은 입구에서 주춤하니 걸음을 멈추고 안나는 방금 있은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한 말이나 우론스키의 말을 일일이 곱씹어 보지 않고도 안나는 다만 직감으로 이 잠깐 동안의 담화가 몹시 그들 두 사람 사이를 접근시켰음을 감촉하였다. 그리고 안나는 이것이 일변 겁나기도 하고 일변 행복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였다. 몇 초 동안 멍청하니 그냥 섰다가 안나는 차실에 들어가 자기 자리에 앉았다. 애초부터 그를 괴롭히던 긴장된 상태는 또다시 되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곱절 더 심하여져서 이제는 가슴 속의 금선이 긴장의 도수가 지나쳐 방금 끊어져 버리지나 않으려나 하고 금방 불안스러워질 지경이었다. 안나는 밤새껏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긴장과 그의 상상에 넘쳐 흐르는 환상 속에는 불쾌하거나 음울한 점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지 모르게 즐겁고 마음을 불태우며 들뜨게 하는 것이 있었다. 새벽녘이 다 되어 안나는 좌석에 앉은 채 잠시 눈을 붙였다. 잠이 깨었을 때에는 이미 밖이 훤하게 밝고 기차는 빼찌르부르크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자 인차 집 생각, 남편과 아들의 생각, 그리고 오늘 하루와 다음 나날의 여러가지 성가신 일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빼찌르부르크에서 기차가 정거하여 안나가 차실을 나서자 맨 처음으로 그의 주의를 끈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에그머니, 어쩌면 저희는 귀가 저 모양이 됐을까? 남편의 무뚝뚝하니 위풍을 차린 모습과 더욱이 둥근 모자를 떠받치듯 길게 뻗은 귀바퀴를 쳐다보며 안나는 새삼스럽게 놀라는 것이었다.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자 그는 언제나와 같이 입가에 비앙거리는 웃음을 짓고 고달픈 빛을 띤 큰 눈으로 유심히 아내를 쳐다보면서 아내 앞으로 다가왔다. 남편의 고집스러운 나른한 눈초리에 부닥쳤을 때 안나는 마치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얘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일종의 불쾌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무엇보다도 안나를 놀라게 한 것은 남편을 만났을 때 느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의 정이었다. 이런 감정은 그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으로서 남편을 대할 때마다 느껴온 그 억지로 겉을 꾸민 거짓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감정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안나는 그것을 똑똑히 뼈저리게 의식한 것이었다. 자, 어떻소? 과연 정다운 남편이지? 방금 결혼한 이듬해처럼 정다운 남편이랄 밖에 당신이 보고 싶어 막 죽을 지경이었어. 하고 남편은 느릿느릿하면서도 째지는 듯한 높은 음성에다 아내를 대할 때 거의 언제나 쓰는 어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세려자는 잘 있어요? 하고 안나는 물었다. 그거 참. 하고 남편은 말하였다. 내 열렬한 정에 대한 보수가 기껏 그것뿐이요. 그럼 잘 있고 말고